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기 싫으면. 이렇게 길게 함께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이었다면 제안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했을 텐데 네, 저는 전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다양한 기관들,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이제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그리고 출판물들도 만드는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송고은입니다. 저는 박재용이라고 하고요. 고은님과 함께 미술안양이라는 모임을 8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글을 쓰거나 번역하거나 하는 일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아마추어 스탠드업 코미디언입니다. 서촌 코미디 클럽의 공동 운영진이고 서울 리딩룸이라는 팀의 멤버이기도 하고 큐레이팅 스쿨 서울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학교 여름방학 때 미술관에서 자원봉사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미술관에 오셔가지고 그런 조각상들을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서 이제 같이 관람하고 그걸 제가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관객들은 전시장을 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백오피스나 그리고 뭐 수장고라든지 그 미술관에 보이지 않는 하얀 뒷벽면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흥분되고 흥미롭고 뭔가 내가 여기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번역이 계기가 됐어요. 서울에 되게 많은 현대미술관들이 2000년 주변에 문을 열었어요. 아트선재, 일민미술관, 금호 이런 곳들이. 그곳에 어떤 번역을 했다가 관장님이 이 친구 번역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한번 놀러와서 차나 한번 마실까요? 라고 해가지고 저 인턴십을 했다가 이제 눈 떠보니까 2025년이에요. 그게 직업으로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보통 이제 드라마에 항상 등장하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되게 고상하고 파티를 즐기고 아름다운 말을 쓰고 근데 정말 설치 현장에 갑자기 뛰어들어야 된다거나 또 혼자 책상에 앉아서 글을 써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전환이 빠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은 앞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서서 뭐 설명을 해드리거나 이런 모습을 보시니까 좀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지만 또 굳이 풀고 싶지 않은 오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턴십을 2009년에 하면서 그 전시 오프닝 할 때 저희 팀원들은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서 드라큘라 눈인 상태였어요. 그게 저의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군. 네, 작업을 만든다고 해서 꼭 밤을 새거나 몸이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밤을 새주잖아요. 네, 전시를 만든다고 해서 꼭 뭐 오프닝 일주일 전에 누가 울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울기도 하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만드는 예술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큐레이터라고 크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전시를 만드는 역할도 되게 다르거든요. 가령 미술관은 훨씬 전시를 위해서 연구를 하거나 좀 더 학술적인 역할을 하는 게 보통 큐레이터라고 불리우는 분들이고 갤러리스트라고 하면 이제 시장을 염두하고 작가의 커리어를 함께 같이 만들고 작품을 또 실제 판매하고 그런 역할이라서 같은 미술 일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는 제가 어디서 큐레이터라고 저를 소개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되게 저한테 설레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 갤러리에서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또 작품을 판매하고 좋은 이제 후원자를 작가와 연결시키는 일인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만났던 작가분들의 작업을 판매까지 이루어졌을 때 또 그거는 제가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짜릿함? 너무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되게 많이 보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떤 식으로든 직접 일한다는 거가 그냥 너무 좋았다. 그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저 뒤에서 이제 뭔가 하고 있는 인턴이었으니까. 그리고 작년쯤에 어떤 포럼에 가서 발표를 그냥 듣고 있었는데 제가 10년쯤 전에 쓴 글 한 문단을 인용해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떡 있고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발표자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혼자서 너무 아무도 제가 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적을 쓸 때는 헛소리인 줄 알았겠지만 이러면서 이제 그런 보람?
예를 들면 고은님이 옛날에 어떤 작가분과 전시를 했는데 이 작업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어떤 큰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쁨들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저걸 내가 했어야 됐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큐레이터도 예술가 못지않게 전시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제 또 한편으로 그 예술가의 작업에는 너무나 많은 협업자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한 부분이었고 그게 실현 가능하게 만든 어떤 메이커스라는 꿈이 있어서 큐레이터들이 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정리한 게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외국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맥락 전환이 되게 빠른 종류의 일이다 보니까 같은 테이블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말하되 A와 B를 다르게 들어서 종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언어 능력. 두 번째는 저 아름다운 거 보러 왔는데 세상만사 다 알아야 되나요? 이렇게 울면서 막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이제 웃으면서 네, 세상만사 다 아셔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는 가로지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200%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참고 5년 뒤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도 좀 필요하다. 우연적인 연결이나 운 같은 것도 사실은 꽤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 마음속에 돌덩이를 하나씩 가진 무서운 예술인으로 변할 수 있어요. 왜 쟤는 그때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나만 뭐 이런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네, 관점에서는 재용님이 초대해 주셨어요. 그게 2019년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길게 함께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이었다면 제안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했을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재용님의 네, 초대가 사실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 동료들 중에 같이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 떠오른 얼굴. 예를 들어서 미술계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활동을 전혀 안 즐길 것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열린 마음으로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군요 라고 할 것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네. 아쉽게 저희가 이렇게 일상에서 서로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저희들 사실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뭐 이제 동료로서 안부도 묻고 같이 이제 독서 모임을 함께 하고 있는데 재영 씨는 아까 소개에서도 얘기했듯이 너무나 다양한 방면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어서 저도 같은 미술계에 있지만 아 이런 요즘에 새로 흐름이 있구나 또 이런 역할도 가능하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제 고은님은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놓치는 일도 많거든요. 이렇게 헬륨 풍선처럼 자꾸 날아가려고 하면 잡아주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비교급인 것 같아요. 이제 스펙트럼에서 저도 헬륨 풍선 쪽에 있긴 한데 저는 이제 폭죽이 3개 정도 달려있다. 상시 불타고 있다. 이런 네. 느낌. 제가 처음에는 아 뭔가 미술에 대한 상식도 알려드리고 오해도 좀 더 풀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두 회차는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도 트레발에서 만난 분들이 미술에 대해서 더 많은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내가 이걸 주려고 이 트레발을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었는데 받는 게 되게 많았다. 꼭 트레발이가 아니더라도 대중들을 만나거나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 저보다 좀 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만나도 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생각이 들게 된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생각이고 이걸 그냥 단어만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리기를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좋았던 깨달음이 뭐냐면 사람 정말 하잘것없군. 영하 15도 이런 때 달리러 나가면 정말 추워서 죽을 것 같다? 근데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건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동시대 예술 혹은 미술이 사실은 이런 거고 사회와 세상이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만 집중해서 눈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젠틀하게
망치로 이렇게 여기 올 때마다 문을 막 열어주시는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제가 혼자서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저 책 세미나 할 건데 뭐 모이실 분이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게 궁금했거든요. 가끔씩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미술한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일상을 떠나서 여행을 가듯이 내가 매일 마주하는 어떤 얼굴들을 살짝 떠나서 미술관이라는 곳, 전시장이라는 곳에서 가질 수 있는 공백, 여백의 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종의 휴식 같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서 쓸모도 없고 이해도 잘 못하겠고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라서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미술이 받는 오해가 이제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어렵냐도 있지만 거꾸로 또 그래서 있는 여러분이 것에서 끌리시는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거기서 오는 매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티노 세갈이라는 작가분의 This is so contemporary. 아, 이것은 정말 동시대적이야 라는 작품이 있는데 미술관에 들어가면 관객처럼 생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주변에 와서 Oh, this is so contemporary, contemporary 이런 걸 하면서 율동을 막 쳐요. 저도 그 어색한 순간을 견뎌야만 했거든요. 그 작품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이게 뭐예요? 그 썰렁한 작품이 왜 좋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 썰렁함이 너무 좋거든요. 그 컨템포러리라는 단어가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은 단어죠. 그걸 정말 이렇게 썰렁한 형태로 별거 없어. 알아서 생각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서 그 어색함을 한번 겪어보셔야지만 이 작품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티노 세갈이라는 작가분은 본인의 작품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남기지 않아줬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텍스트로만 남아있어요. 누군가는 사고 싶기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작가분이 종이 한 장을 줍니다. 이 작품은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억만장자가 돼서 티노 세갈의 작품을 산다면 그 종이 한 장을 거실에 붙여놓고 혼자서 흐뭇해할 수 있겠죠. 입관할 때 하면 너무 멋지겠다. 네. 묘지에서 네. 되게 말하고 나니까 엄청 이상한 사람 같아졌어요. 네. 고은님의 인생 작품은 뭔가요? 근데 이런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꼽으라면 2025년 12월 이제 리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불 작가의 작업들 중에 Willing to be Vulnerable이라는 거대한 은빛 비행선의 그 행잉 스culpture가 있는데 그 작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유와 맥락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동시대를 같이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네, 저도 사실 대학교 때만 해도 현대미술과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고전적인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의 정의나 그 다른 점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현대미술은 무언가 아무거나 던져놓고 이게 미술이야 라고 얘기하는 되게 콧대 높은 오만한 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오만함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너무 단단한 그 어떤 경계들을 끊임없이 허무는 그런 과정들이 현대미술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회화 조각이라는 이런 장르 같은 것들도 해체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도망하는 그런 태도를 저는 현대미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대미술이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게 맞고 또 굳이 보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류사를 보면 항상 가장 뛰어난 문명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예술품 이런 것들을 키워왔잖아요. 그래서 감히 얘기하자면 인간 안에 어떤 그런 본성이 숨어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생산적이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긴 하지만 항상 우리 안에는 뭔가를 탐구하고 싶고 알지 못하는 세계를 좀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이 또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인간이 예술을 만들고 예술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가 멸종해가지고 옥수수만 먹으면서 살아야 되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터스텔라의 우주정거장에도 한 군데쯤은 구석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저는. 저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다 죽을 것 같은 곳에도 곡을 쓰고 이제 모나리자 볼 수 있게 해주는 데가 있어야지 커뮤니티가 안 무너질 텐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미술관에 꼭 가야 되는 10가지 이유 이런 건 아닙니다.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됩니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기 싫으면. 저는 며칠 전에 이제 둘째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다음 챕터는 다시 한번 시작된다. 신생아 인자. 그리고 저는 엄청 진지한 사람인데 좀 덜 진지하면서 진지하고 싶거든요. 그게 다음 챕터의 과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제가 직업인으로서 했었던 일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 싶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술이라는 게 가끔은 비이성적이고 좀 일상에서 너무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일들이지만, 그걸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저 스스로도 지치지 않게 재밌게 일을 계속 하는 게 제가 그 다음 챕터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미술하니 한 200회. 다음 챕터. 200회 되면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갑자기 두 사람 다 뭐 공직자가 돼서 경업금지에 걸리지 않는 이상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